오늘의 코인, 오늘은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시간인데요.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우리 범타임즈 대표님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요일이죠. 아, 그럼요. 무슨 요일 제일 좋아하시죠? 저도 수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지영 아나운서님 만난다는 생각에 갑자기요? 모든 생활 리듬을 이제 수요일에 맞추고 있는데 네. 수요일이 너무 즐거운데 네. 시장 상황까지 좋으면 어떨까? 이런 약간 아쉽습니다. 마음이 네. 있고 네. 오늘도 너무 추워서 네. 이제 얼주가는 포기하고 오늘도 따뜻한 따뜻한 음료를 드셨어요? 마시고 저는 왔는데. 차가운 음료를 먹었습니다. 저는 얼주가이기 때문에 또 대단하시네요. 네. 네, 오늘도 혹시 또 심쿵 뉴스가 있었을까? 한번 들어볼까요? 뉴스가 네. 오늘은 없네요. 오늘은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심쿵 뉴스가 없어서 조금 아쉽고. 오늘 또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희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오늘 또 저희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또 이슈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또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네.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또 모든 많은 경제 신문에서 네. 왜 이렇게 연준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가? 특히 그리고 또 크립토 시장에서는 왜 봐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금리가 달려 있고 이제 전체 투자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니까 이제 경제지에서는 당연히 이제 열심히 다루는데 크립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크게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관점도 있지만 특히 올해 엄청나게 사건이 많았죠. 네. 테라 루나 사태가 있었고 또 최근에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FTX 사태가 있었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또 이것도 뭐가 더 크다 작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는데 저는 위믹스 상패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하나의 작진 않지만 하나의 개별 프로젝트의 문제라기보다 이게 전체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전체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도 않고 이때 마침 이제 크립토 시장에 큰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물론 이제 피해자들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안타깝지만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썰물이 되면은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드러난다. 좋은 내용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제 옥석 가리기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더해서 지금 워낙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진짜 이제 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도박판에 뛰어들듯이 했던 사람들이었는지 거를 수 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좋은 기회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악재라는 악재는 다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루나 테라로 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가 드러났었고. 지금 FTX 같으면 이제 글로벌 주황거래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프로젝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한국의 주황거래소에 대한 문제랄까요? 아니면 앞으로 봐야 될 이런 문제들이 다 터지고 있어서 터질 건 다 터졌고 이제 거시경제만 잡히면 오를 일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고 그런 관점에서 거시경제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고 싶고.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이제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네.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속도 조절에는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속도 조절은. 그래서 그나마 이제 투자 시장에서 이제 안심하는 분위기였고 대신에 아직 최종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12월에 있을 FOMC에서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지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관련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발언 있고요. 그래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최종 금리 수준은 어디까지일지 한번 짚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도 얼마나 이제 빠를지 천천히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발언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일정들도 지금 다들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 사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제 코인 투자자지만 전체 거시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썰물이 되면 이제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그 말처럼 지금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하고 또 진짜만 남을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또 파산한 업계가 생기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거시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도 올라올 수 있고 그때는 그래도 정말 진짜가 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도가 두터운 암호화폐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이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들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들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일단 실제로 FOMC의 결정이나 앞으로 정책 방향과는 상관없이 일단 센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안심하지 말아라. 네네, 아직 멀었다. 왜요? 금리 네. 아직 뭐 이런 식의 발언을 네.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실제 결정되는 정책이나 이게 상당한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발언이나 최근에 그런 게 있었죠. 네. 왜 그때 거짓말했어? 파월한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의사로 까는 거 보니까 내용이랑 좀 달랐던 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연준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뭐 물가 잡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조금 뭐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뭐 이렇게 탁 풀어지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강력한 또 말은 할 테고 이제 또 나머지 다른 이제 연준 위원들 뭐 발언들도 봐야 되고 뭐 제일 중요한 건 FOMC 12월 달에 있을 네. 그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도 굉장히 조금 우리 투자 시장에 안 좋을 수 있는 발언들을 했음에도 막상 FOMC 회의록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된 의견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에서도 또 한 번의 시장의 충격을 가히 줄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신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그 동향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기부에서 이제 블록체인 산업 관련한 또 어떤 정책들을 의결했다라는 또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들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주실 건가요? 네. 위믹스 얘기를 위믹스 이야기를 먼저 잠깐 먼저 해볼까요? 하고 네. 과기부는 이제 좋은 얘기인데 뭐 간단하니까 네. 일단 이따가 봐서 시간이 되면 얘기를 네. 하고 일단 위믹스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위믹스 네. 상장 폐지. 제가 그때 지난주에도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텐데 뭐 어찌 됐든 상장 폐지는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이유 불문하고 너무나 충격이 클 테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됐고 맞아요. 네. 됐고 지금 이제 위믹스 차원에서는 뭐 공정위에도 제소를 하겠다. 또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뭐 법적 대응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발언들이 하나 나왔었죠. 업비트의 갑질이다. 맞아요. 네. 뭐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업비트의 입김에 의해서 뭐 업비트가 뭐 딱히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그걸로 일단 상장 폐지까지 시켜버렸는데 업비트의 갑질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닥사 측에서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내서 뭐 그동안 뭐 내용을 보면은 뭐 그동안 우리는 뭐 위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도 뭐 유의 종목 지정한 것도 있었고 상장 폐지한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쭉쭉 이제 뭐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고 떨어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 요 두 포인트 문제가 있어요. 상장 폐지시킨 이유 중에 나머지들은 이제 좀 뭐 배경 설명이었다고 네.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문을 냅니다. 위믹스가 반박문을 내는데 그래서 위믹스 차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뭐 소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 증명을 했다. 사실은 그 물론 유통량이 차이가 난 거에 대해서 뭐 잘못했고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의 한 달이었죠. 그 소명 그 정지되고 나서 상장 폐지까지 가기가 유의 종목 지정하고 나서 그동안 이제 뭐 십몇 차례 동안 이제 자료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게 단지 소명 정도가 아니라 뭐 모든 자료 제공하고 온체인 자료까지 제공하면서 증명 수준에 이르는 뭐 실시간으로 그럴까지 했는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다. 만약에 부족한 게 있었으면 그 과정 동안에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장 폐지가 돼서 이제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 추락한 신뢰가 너무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 뭔 의미냐 그게. 알려주면은 그걸 회복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업계라든가 아니면 투자자 입장들에서도 팽팽합니다. 위믹스가 몰래 잘못했으니까 뭐 달게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있고 또 업비트가 너무 갑질이다. 이게 사실 상당히 팽팽해요. 팽팽하고 그럼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먼저 얘기하기 전에 네. 밑밥을 좀 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깔기 네. 위해서 전 국민은행장 이제 맞아요. 발언이 또 있었죠. 발언을 네, 했죠. 맞아요. 뭐 네. 결론만 얘기하면 업비트의 갑질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뭐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단 공정성 입장에서 저는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과연 그렇다. 일단 그 위믹스의 지금 이 반박문에 나왔던 내용이 모두 팩트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증명을 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 상장돼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은 유통량에 대해서 떳떳한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알고 보면은 유통량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 안 한 프로젝트도 태반인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때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바로 잡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까지 다 낸 상황인데 우리가 상장 폐지될 정도면 다른 프로젝트들은 과연 그러면 우리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위믹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원래 게임 잘하고 있던 코스닥이 괜히 크립토 들어와서 코인에 들어와서 자금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던 괜히 차에 숟가락을 얹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네. 괜히 또 P2이네 뭐 이걸 맞아요. 괜히 NFT네 트렌드 마케팅을 타서 하고, 예. 네. 그런 시선이 있는 차에 또 1월 달에 자기가 그 코인 물량 매도하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위믹스에 이제 안 좋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셨구나. 계속 그랬는데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굳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업비트의 갑질이다 쪽으로 이제 좀 기울고 있는데 일단 말은 닥사나 네. 거래량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닥사로 쓰지만 괜히 업비트로 읽히는 건 저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업비트의 그 입김이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업비트가 굳이 이 위믹스 코인을 상폐시켜야 할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 위믹스 측에서도 이런 얘기를 네, 했죠. 네. 애초에 유통량이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저 의심마저 든다. 뭐 이런 표현을 사실 썼어요. 위믹스 측에서는 그 유통량에 관련한 소명 자료를 본인들은 열심히 제출을 했음에도 상폐가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뭐랄까요. 네.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를 아는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추측을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뭐 업비트 측에서도 뭐 저와 비슷한 시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크립토 원래 있던 사람으로서 뭐 또 네. 들어오네 뭐 이런 네. 시선이 있었을 테고 또 나름 코스닥 사니까 기존 다른 프로젝트들 상장하는 그 협의 과정이랑은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껄끄러웠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호락호락하지 않았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고 그래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유통량이라는 부분이 걸려서 네. 예 이건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에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니까. 유통량이라는 문제점이 우리 또 업비트에게는 어떤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상장 폐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럴 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검찰 뭐 조사까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뭐 상장 폐지 기준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이제 드러난 건 이제 상장 폐지 기준에 대해서 이제 닥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정확한 기준을 뭐 살펴보겠다. 또 이걸 공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상장 폐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 가지고 문제인데
그렇다면 과연 상장시킬 때 기준은 명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가? 이런 걸 뜯어봤을 때 특히 이제 K코인 같은 경우에 네, 김치 코인이라고 예. 하죠. 네. 그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할 때 과연 그걸 투명하게 다 오픈할 수 있을까? 뭐 나쁘게는 뭐 브로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공연한 비밀이죠. 뭐 상장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든 거래소들이 과연 떳떳하게 오픈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드러냈을 때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제 충격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후폭풍이 지금 FTX 이후로 또 여러 이제 파산하고 있듯이 지금 요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 측에는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지는 네, 않을까? 네. 또 프로젝트 차원에는 네. 그런 게 없을까? 살짝 걱정은 되고 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네. 오픈하고 투명하고 네. 공정하게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네.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믹스 상패에 관해서 업비트의 갑질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또 거래소들마저도 좀 투명하게 좀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대두가 되는 좀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오늘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꼭 말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